네, 이번 세 번째 코너는 디지털 자산부 코너 소개합니다. 네, 이한선 기자님 반갑습니다. 네, 간단히 우리 코너 스데이 이한선 기자, 앞으로 디지털 자산, 뭐 쉽게 말씀하시면 가상화폐 좋은 소식들, 빠른 소식들 전해주실 텐데 간단하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자산부 이한선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 그 싸이월드 관련해서 그 암호화폐 그 소식을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네. 뭐 일단 뭐 어떤 뭐 분쟁들이 있길래 이렇게 그 가상화폐 시장에서 싸이클럽, 싸이월드 네. 분쟁 소송들이 많이 나고 있죠? 네, 이번에 그 싸이클럽 측 싸이클럽을 발행하는 암호화폐 싸이클럽을 발행하는 베타랩스 측에서 싸이월드를 상대로 제기한 그 가처분 신청이 지난 18일에 이제 법원에서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이 싸이클럽이라는 암호화폐를 발행하는 그 베타랩스 측이 그 가처분 신청을 그 법원에 제기한 것은 이런 내용인데요. 그 싸이월드 측이 다른 그 암호화폐 재단과 그 암호화폐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달라. 자기들이 이제 독점적인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다른 사업체와 그 싸이월드가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막아달라 이렇게 이제 법원에 가처분 소송을 일단 제기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지난 18일에 그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기각 결정을 내린 이유는 법원의 이제 그 판결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12월 6일에 이 싸이월드 측이 그 베타랩스 측한테 싸이도톨이라는 코인이 있는데요. 지난해 이제 그 4월에 양사가 이제 그 계약을 맺어가지고 나중에 싸이월드가 오픈이 되면 거기서 쓰일 이제 암호화폐로 그 싸이도토리를 정하고 그 싸이도토리라는 암호화폐를 양사가 함께 이제 제휴해서 발행하기로 이렇게 계약을 맺으면서 30%를 이제 그 베타랩스 측이 싸이월드 측한테 지급하기로 이렇게 이제 그 합의서에는 이렇게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12월 6일 날 그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작년 12월 6일 날 싸이월드 측에서 베타랩스한테 이 싸이도토리를 이제 그 베타랩스가 100억 개를 발행했는데 그 합의문에 있는 대로 30%인 30억 개를 지급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바로 그 베타랩스 측에서 이메일로 이제 답변을 보냈는데 나중에 이게 싸이월드가 아직 오픈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오픈이 되면 오픈이 된 이후에 이제 지급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지급을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일단 서로 사업적인 합의는 돼 있었지만 뭐 합의서가 없었던 건 아니고 합의 내용이 이행되지 않아서 생긴 분쟁의 시작이 이제 그 기각이 된 그 판결문을 보면 그렇게 이제 베타랩스 측에서 그 코인을 지급을 거부를 했기 때문에 이 합의서를 어긴 것이고 그래서 그 가처분 소송은 그 기각한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네, 최근에 이렇게 되면서 빗썸 거래소에서는 투자 유의 종목도 지정되고 뭐 상장 폐지까지 결정이 났나요 지금? 지금 아직 상장 폐지 결정은 나지 않았고요. 그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난 2월 17일 날 그때 이제 투자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그렇다면 잘 모르는 투자자분들은 이게 싸이월드인지 싸이클럽인지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지금 투자자들이 이 과정에서 이제 많이 좀 혼란스러워한 게 이런 겁니다. 이제 도토리 계약이 따로 있고 또 싸이클럽 계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싸이클럽은 뭐냐 하면은 원래 그 빗썸의 MCI 코인이라고 그 원래 당초에 베타랩스에서 이 상장을 해서 이제 거래를 했던 코인이 있었는데 그 MCI 코인을 작년에 이제 싸이월드 측과 그 계약을 맺고
리브랜딩을 한 겁니다. 그 이름을 바꾼 겁니다. 사이클럽으로.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계약에 대해서는 이행이 결국에는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브랜딩에 대한 대가로 네. 거기에 대한 사이클럽 코인을 지급은 결국엔 그것도 이제 뒤늦게 지난 1월 10일 날 네. 이제 싸이월드가 독촉을 하니까 네. 뒤늦게 이제 그거는 지급은 했는데 이제 싸이도토리에 대한 계약에 대한 코인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은 게 이번 그 가처분 소송 판결에서 이제 드러나게 된 겁니다. 그럼 결국 네. 투자유의 종목 지적되고 상당히 많은 또 하락이 있었죠. 투자자는 네, 그렇습니다. 클것 같은데. 이 투자자들이 그 혼란스러운 과정에서 이 작년에는 이제 투자자들이 이 사이클럽에 이제 투자를 한 것은 투자자들이 여기 이 사이클럽을 산 것은 이게 이제 나중에 싸이월드가 오픈하게 되면 거기서 쓰일 코인이다, 네. 암호화폐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유망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를 하면서 작년 11월 달에 이제 최고 고점을 보면 거의 400원까지 네. 이제 올라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지금 이제 가처분 소송이 난 이후에 보면은 오늘 이제 시세를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제가 들어오기 전에 이제 봤는데 20원 이하 19원대로 이제 떨어져 있거든요. 목소리 그러면 얼마까지 갔었죠? 그러니까 거의 400원 가까이인데 네. 300 거의 뭐 원 20분의 넘게. 20분의 예, 20분의 1이 넘게 이제 거의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제 이 사이클럽 그 공식 커뮤니티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8억 원을 투자했는데 네. 지금 남은 게 1억 원이다. 네. 이러면서 그렇게 이제 한탄을 하는 분도 계시고 또 한 분은 거의 자포자기 심정으로 그냥 네. 사기당한 걸로 생각한다. 이런 분도 계시고. 근데 이렇게 된 이 과정을 보면은 좀 이 베타랩스 측의 운영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네. 이 과정이 어느 정도 이제 분쟁이 이제 불거진 게 작년 12월 10일 날 네. 네. 그 베타랩스의 원래 김호광 대표가 그 싸이월드 Z의 각자 대표였거든요. 네. 싸이월드 사업을 추진하는.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는 12월 10일 전까지는 그 문제가 불거지기 전까지는 네. 이게 문제 없이 그 김호광 대표 측이 암호화폐도 같이 발행을 하면서 이 병행을 하면서 메인넷인 싸이월드도 개발을 하는 네. 이게 이제 어느 정도 같이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서로 연관이 돼 있는 이제 암호화폐로 생각을 하고 이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한 것이죠. 네. 네. 그런데 이제 12월 10일 날 이제 분쟁이 본격적으로 이제 겉으로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이게 점점 확대가 됐고 12월 10일 날은 그 김호광 대표가 각자 대표에서 싸이월드 Z의 각자 대표에서 해임이 되고 또 올해 들어서 1월 10일 날은 이사회에서도 또 해임이 됐습니다. 네. 네. 그것도 이제 언론에 이제 점점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이제 하여간 겉으로 보기에도 점점 양사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네. 이제 그런 게 이제 겉으로 보여졌고 그런데도 이제 베타랩스 측이 이 공식 커뮤니티나 그런 데서 이제 주장하기로는 네. 자기들은 이 사이클럽에 대한 저 리브랜딩 대가는 지급을 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계약 통보 사실이 알려진 뒤에도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네. 자기들은 그걸 주장을 했고 문제가 없다. 이 계약은 계약 해지 통보는 정당하지 않다. 이러면서 또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그게 기각됐다는 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법원의 입장에서는 우리 사이클럽 쪽의 의견에 대해서 신빙성이 없다라고 보는 예, 측면 때문에 그렇게 이제 결국 판결을 지적을 내린 했다는 걸, 건데 예. 또 거꾸로 앞으로 싸이월드 측에서 또 사이클럽에 할 소송 민형사 소송들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거랑은 또 별도의 네. 문제인데 또 다른 명예훼손 소송도 있고 또 몇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한성 기자께서도 이번 1년에 사이클럽 관련된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사이클럽 측에 뭐 내용 증명도 받고
뭐 언론중재위에 간다는 뭐 얘기도 듣고 하셨는데 어떠세요? 네, 제가 이제 이거 여기에 주목하게 된 거는 이렇게 분쟁이 불거진 종목에 대해서 네. 어떤 아무런 조치가 그 거래소 측에서 네. 취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주식 시장에서는 이렇게 분쟁이 불거진 종목은 바로 이렇게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을 하는데 네. 여기는 이제 그런 아무 조치가 없어서 네. 이제 거래소에 물어보니까 모니터링을 하고 있고 이 이슈도 알고 있다. 네. 들여다보고 있고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이제 기사화를 했더니 그게 이제 기사로 나가니까 이 투자자들이 저희 회사에도 이제 전화를 막 하고 이게 사실이냐. 네. 네. 이 문의가 계속 오고 그 뒤로 이제 제보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몇 번 더 이제 기사를 다루고 이제 그랬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사이클럽과 싸이월드의 뭐 법적 분쟁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사법부가 아닌 이상 최종 우리가 판단을 내릴 수는 없지만 네. 우리 빗성거래소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투명하게 신속하게 공시를 했었으면 네. 좀 피해자들의 금액과 규모를 좀 줄일 수 있지 않았을까 좀 아쉬움이 남는 네, 대목이거든요. 네, 지금까지 진행의 이승익 기자, 박주연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